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오랜만에 라이브로 뵙습니다. 오늘 이제 오신 분들, 제가 항상 이제 어느 정도 돈을 꾸준하게 벌기까지 이제 유레카를 한 200번 외쳐 말씀드리는데, 오늘 방송 끝까지 보시는 분들 유레카 한 5개는 해결되지 않을까. 오늘 정말 많은 기법부터 또 잔소리까지 잘 준비해 왔으니 끝까지 꼭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운자로 얘기가 있다. 네가 커밍아웃을 해버려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마운자로를 맞았었는데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거든요. 근데 일주일 만에 7kg가 빠졌어요. 그래서 이게 마운자로 효과라고 봐야 되는지 아파서 그런 건지. 마운자로한테 광고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인기 좀 고생했습니다. 근데 진짜 놀란 게, 고생을 했는데 병원에서 응급실에서 MTS로 몇 억씩 벌어. MTS로 몇 억씩. 와, 진짜 최고야, 진짜 인기 요즘에. 저희가 오늘 먼저 여러분들이 저희 주식 넘버원 카페에 올려주신 고민들 보면서 해결책과 그리고 또 잔소리까지 진행할 예정이고, 다음으로는 이제 기법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것도 저희 카페에 질문 올려주신 것들 대상으로 저희가 뽑아가지고 진행할 텐데, 먼저 제 D+ 매매법 위주로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불게임님의 햄버거 궁금하신 내용들 이렇게 많이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이 어떨 때 들어왔을 때 우리가 매매의 어떤 타점을 잡는지, 그런 것들 여러분들 궁금하신 것들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봐 말씀드리면, 저희가 주식 넘버원 네프콘 6개월 모집을 얼마 전에 다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6개월 가입하시면 6개월 동안 네프콘 구독하실 수 있고,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네프콘을 내년 1월 말까지만 이제 컨텐츠 올리고 종료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이 파이널 마지막 모집이거든요. 저희가 파이널이라서 파이널 키트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저와 불개미 형님이 무려 47강에 걸쳐서 모든 걸 담으려고 잘 찍었거든요. 6월 말부터 신청하신 분들은 받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평생 소장하실 수 있게 USB로 드리고, 또 최근 사례로 해서 저희가 진짜 밤새 가면서 계속 찍었거든요. 그래서 만족하실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잔소리 시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정말 매매 연계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면 안 되는 매매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조급함이 문제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손가락이 움직여서 본능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데, 안 하는 날은 배운 대로 수익을 잘 낸다고 생각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갑자기 매수하고 있는 것을 정말 극단적으로 제어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모든 초보분들이 누구나 겪는 과정인 것 같거든. 이게 진짜 해도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차라리 단타 매매를 하지 말고 이때는 좀 길게 끌고 가는 스윙이라든지 그걸로 전환하는 게 저는 우선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단타를 그래도 내가 어떻게든 데이 트레이딩으로 수익을 잘 내고 싶다 하시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마음가짐이 문제거든요. 제가 이걸 안 고쳐진 적이 저도 있었거든요. 저는 그때 어떻게 했냐면, 기술적인 거는 전날에 미리 공부를 다 해놓고 복귀도 하고 종목도 뽑아놓고, 내일은 어떤 재료를 봐야지 이런 걸 생각을 해놓고요, 아침에는 진짜 오롯이 그냥 내하고 대화만 했어요. 오늘 매매를 그냥 하지 말자, 연계를 하자, 매매를 되도록이면 하지 말자라는 자세로 저는 모니터에 앉았거든요. 말은 이렇게 해도 장이 시작이 되고 나면은 그게 좀 쉽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 내 본성을 그러니까 거슬러야 되는데, 이거 정말 피나는 노력을 우선 하셔야 되고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안 좋은 습관들 있잖아. 담배 피는 것부터 해서 뭐 내가 술을 끊고 싶다, 뭐 다이어트를 해서 음식을 좀 안 먹고 싶다, 이런 범주가 다 인간의 어떤 본성을 거슬러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안 되거든요. 그걸 보통 끊는 사람들이 대부분 90%가 실패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사실이고, 근데 내가 만약에 성공을 하려고 하면은 10%한테 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될까요?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본인 스스로 해내야 되고, 제가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이거는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컴퓨터 앞에 딱 앉기 전에 있잖아요, 1시간 정도를 그러면 이제 명상을 해보세요. 저는 명상을 좀 해보니까 훨씬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차분하게 마음을 깔아앉히고 뭔가 평온한 상태로, 예를 들면 지금 8시부터 NXT 열리니까 한 7시부터 일어나셔가지고 기술적인 거 생각하지 말고요, 내가 오늘 얼마를 벌어야겠다 이런 생각도 절대 하지 말고요, 계좌를 아예 잊어버리시고, 나 오늘 그냥 확실한 거 딱 하나만 노리겠다, 그리고 확실하게 주도 섹터가 만들어지고 내가 원하는 타점에 들어왔을 때만 매매를 하겠다, 이런 확실한 어떤 의지가 없으면은 이게 정말 힘들어요, 초보 때는. 이 글을 쓰신 분이 얼마나 그 주식 경력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3, 4년을 이렇게 노력했는데도 아무 생각 없이 늘 그냥 매수가 아침에 나간다 하시면요, 단기 매매보다는 저는 그러면 차라리 중장기 매매를 하시든 뭐 스윙 매매로 전환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가장 현실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도 1년 만에 고쳐져도 진짜 빠르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경험 얼마 없으신 분은 이러신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끊는 거는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횟수만이라도 조금씩 줄여 나갔으면 좋겠고, 저는 그래도 약간 종목이랑 섹터를 말씀드리면서 한번 해보면, 저희 황금키 보면은 캘린더 있잖아요. 여기에 보시면 거의 지금 반도체, 뭐 일부 MLCC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내동매매 많이 하시는 분들은 최근에 주도 섹터였던 거 아니면은 그냥 아예 매매를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훨씬 더 나으실 겁니다. 근데 뭐 여기 나온다고 무조건 하시면 안 되는데, 어쨌든 이거 아닌 거라도 그 걸르시면은 훨씬 나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황금키 안 쓰시는 분들도 최근에 주도 섹터 나오면서 항상 복귀를 하시고 최근에 어떤 게 셌는지 항상 체크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최근 주도 섹터 아니면은 아예 하지 말자만 해도 한 반 이상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그리고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아무 개념 없이 아무거나 매수 버튼이 갈 시에는요, 차라리 그냥 황금키에서 아까 말했던 최근에 주도 섹터 내에서 네. 그냥 가장 상단에서 찐 거래량이 터지는 걸 매매하면 그래도 그게 훨씬 낫습니다. 차라리. 예, 왜냐하면 어차피 주도 섹터에서 1등, 2등 안에서만 매매를 하는 게 유리한 건 맞거든요.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일단 내가 그냥 뭐 검색식에 띵동한다고 뭐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네? 뭐 햄버거 터지네? 바로 매수하시면 그거는요, 만약에 순간적으로 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예, 0으로 수렴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거의 99.9% 저는 듭니다. 예. 가장 기본이 지금 안 되시는데 기술적인 거 아무리 연말을 해도 저는 불가능하다 봐요. 돈 버는 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도주라는 확신이 들면 하락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받아내는데, 주도주라는 확신이 있어도 막상 계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가 찍히면 추가 매수 버튼이 잘 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눌림에 다시 사지 못하고 다시 상승 추세가 확인된 뒤에 매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단가는 높아지고 수익은 짧아지고, 뭐 추세가 무너졌을 때 손절하거나 털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시네요. 뭐 결국에 주도주라는 확신이 있어도 하락이 나오면 계획대로 비중을 실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일단 주도주라는 확신이 있는데 하락이 나온다고 해서 사는 거는 무조건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이게 맞습니다. 왜 하락이 나왔는지 그 이유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뭐 주도주라고 확신이 있는데 떨어지면 오히려 저는 조심하는 편이에요. 근데 대신에 제가 사는 기준은 이게 하락이 지수가 급락할 때 떨어지는 것만 사요. 그래서 시장도 다들 잘 가고 멀쩡한데 대형주 기준으로는 괜찮은 타점에 샀는데 마이너스 3%까지 찍혔다. 이거는 뭔가 잘못됐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런 경우는 주의하셔야 되는데, 대신에 시장이 급락을 하는 영향으로 떨어졌다 하면은 그럴 때는 오히려 더 저는 비중을 실습니다. 외부적인 요인인 거니까 본질은 변하지 않고 대장이라는. 네네, 그쵸. 이게 만약에 주도주가 진짜 맞았으면, 만약에 지수가 3% 꺾여서 이것도 3% 떨어졌어요. 그러면 지수가 1%에서 1.5%만 올라와도 거의 다 회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수랑 같이 보시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저는 매매를 할 때 종목 분봉 일봉 차트도 보지만 코스피 200 선물 1분봉 차트를 함께 항상 띄워놓고 봐요. 근데 데이 트레이딩 네. 하는 사람들은 그거 무조건 봐야지. 네,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특히 너 그거 설명해주면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다. 삼성전자를 네가 100억인가 밑에서 받은 있잖아요. 6월 2일 이날 일봉 위치가 제가 보는 D 플러스 1일 차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종목을 보는 게 중요한데, 최근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 딱 3개 꼽으라고 하면은 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전기 이렇게 무조건 3개예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막 A, B 섹터가 뭐 애매한 상황을 이루고 있는데, 만약에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가 있는 섹터가 있으면 훨씬 점수를 높게 주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여기 일단 종목도 좋은데다가 전날에 장대 항봉 나오고 여기 D 플러스 1일 차잖아요. 이때 분봉을 보시면은 이때 이렇게 갑자기 급락했잖아요. 근데 이때 빠졌던 이유가 삼성전자가 안 좋아서 빠졌다기보다는 이때 젠슨왕 관련주가 엄청 과열돼 있던 상황이었어요. 이때 LG전자 보시면은 이게 KRX 차트입니다. 그래서 이틀 연속으로 상한가고 그 다음날에 갭 떴다가 이제 폭락을 했죠. 근데 일단 LG전자가 이 현상을 간다는 것 자체도 사실 좀 거의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수준이고, 되지. 다음 날에도 이게 제 기억에 프리장이 한 20%는 올랐었어요. 그게 너무 과열된 상태였죠. 그리고 심지어 뉴스가 젠슨왕 방안이라는 거는 이제 어차피 재료 소멸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과열돼서 급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LG전자가 급락을 했어요, 아침에. 근데 이때 LG전자가 급락을 하니까 이제 젠슨왕 방안 관련주가 대형주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지수가 급락을 하고
삼성전자도 함께 급락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삼성전자를 한 번에 100억을 들어갔었어요. 이때 타점을 보여드리면 그래, 이게 맞아. 한 번에 이렇게 다 들어갔거든요. 맞다. 그래서 종목은 딱 주도주고 이거 D+1 종목이어서 완전 좋은 경우인데 그 외부 요인으로 이렇게 지수가 또 급락하면서 빠져준다 이러면은 완전히 감사한 아니 상황이죠. 이 내가 부럽다. 내가 아니 저 순간에 네, 저걸 어떻게 100억을 사이라는 생각한다는 것도 그래서- 왜냐면 확신이라는 걸 갖기까지 시간이 걸리잖아 우리가. 네, 이때 그 들어가서 한 7억 정도 이렇게 수익이 나왔었네요. 그래서 네. 이날 같은 경우는 일봉이 일단 D+1 위치여가지고 이날은 눌림에 받기 되게 좋은 날이었죠. 그래서 이때도 하고 뭐 여러 번 매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조건 주도주라는 확신이 있으면은 뭐 마이너스가 찍힌다고 사시면은 물타기로 가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게 왜 떨어졌냐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황금키를 보면서 어떤 게 주도 테마이고 주도주인지 대략적으로 알 것 같은데 그런 주도주를 잘 찾아도 항상 수익은 1% 남짓에서 자꾸 잘라버림. 그래서 계속 버릇이 돼서 그런 것도 있고 항상 제 자신을 못 믿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락을 맞을 때는 크게 맞아서 3에서 5%. 이것도 약간 인간의 본성이다. 네. 그러니까 빨간불이 나면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되게 관대. 그러니까 1%만 수익 나도 그냥 챙길 수 있고 운 좋게 뭐 3, 4% 줘도 더 챙기는데 그게 결국은 뭐 10% 더 갈 수도 있고 이런 네.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근데 손절 같은 경우는 손절을 못해 사람들이.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솔루션 갔을 때도 그 우땡님 우리가 설명드릴 네. 때도 그랬잖아. 우리가 보통 플러스가 나는 종목은 정리를 하면 안 되고요.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는 종목을 빠르게 끊어내는 게 중요하거든. 네. 왜냐면 어차피 그 종목은 안 갈 확률이 더 높아요. 마이너스가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는 것은. 그래서 플러스 가는 종목을 우리 수익 극대화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런 성향으로 계속 발전이 없으면요. 이게 단기 매매를 해서 수익 나는 게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알아 이게. 손익비가 전혀 맞지 않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저는 손익비를요. 최소 2대1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6% 정도 수익 나면은 손절은 마이너스 3%날 정도로 손익비가 2대1 정도로 나는 맞아야 된다 생각하거든. 네.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거꾸로 지금 3대1이잖아요. 이거는 지금 심각한 좀 문제가 있어요. 이제 이 경우를 근데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냐면 절반 정도를 내가 1%에서 뭐 팔든 3% 절반만 때리고요. 나머지를 그냥 내 매수가 올 때까지 그냥 눈 딱 감고 조금만 버텨보자 하면요. 한 번씩 뭐 5%, 10%내 매수가 터치 안 하고 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한두 번 먹다 보면요. 그게 습관이 돼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아, 나도 5%, 10% 먹을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씩 해 나갔을 때 이렇게 고쳐지지 그냥 내가 본능에 충실해서 그냥 1% 수익 나니까 잘라버리고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분이 그나마 또 다행인 게 3에서 5%라도 자르면 다행인데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뭐 5%, 10%가 가도 손절을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때는 이게 손익비 자체가 아니고 계좌가 깡통 나요. 그렇기 때문에 30% 물량이라도 버텨보는 습관 버텨가지고 5%, 10% 한번 드셔보시면 그 다음부터 나도 이제 소고기를 먹을 수 있는 남자가 됩니다. 벌써 2,700명이나 들어와주고 계신데 근데 요즘에 이 또 많이 들어온 게 아마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시장이 사실은 지금 신고가잖아. 네. 근데 사실 역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쏠림 현상이 지금 있단 말이야, 시장이. 내가 생각할 때 체감하는 매매 난이도는 생각보다 더 높은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그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갖다 놨었잖아. 네. 목요일장에서. 목요일장에다 네. 갖다 놓고 금요일장에 갭 떴다 내려와서 네, 나도 이제 갖다 그거 놨죠. 수익을 거의 못 냈는데 네. 생각을 해보면은 나는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정고점을 갖다 놨을 때 저는 매매하기 되게 쉬울 줄 알았거든요. 뭔가 뭐 소부장들도 또 우르르 한번 파동이 움직이고 뭐 전체적으로 좀 로봇주들도 바닥을 다시 움직이고 이럴 줄 알았는데 와 여전히 여러분들이 이게 앞으로도 생각을요 난이도를 결코 만만하게 보면 절대 안 될 것 같고 이 쏠림 현상이 어느 정도 심하냐면요 지금 오르는 종목하고 내리는 종목 제가 비율을 갖다가 최근 한 2주 정도를 이제 통계를 해봤거든요. 거의 5대1입니다. 오르는 거 1, 그러니까 내리는 거 5. 게 대부분 지수는 근데 보시면 한 2주간 오른 폭이 한 25% 올랐거든. 코스피 네. 지수가. 뉴스에서는 온갖 사람들 돈 벌 것처럼 뭐 코스피 9,000, 8,000,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계좌가 과연 이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없는 상태에서 이게 플러스가 날지 그것도 저는 쉽지 않다고 보고요. 이 두 개에서 안 놓으신 분들은 저는 하락장이라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도 생각을 조금 더 하반기에는 좀 타이트하게 하고 조금 더 그 주도주에서만 좀 더 압축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한 거 그거거든요. 주도 섹터에서만 놀아라. 일주일 내에서 돈이 들어왔던 쪽에서만 놀아라. 예, 그 말씀 이제 계속 드렸는데 그 유독 제가 강조한 이유가 제가 이런 통계를 내보니까 시장이 무섭더라고요. 데이 트레이딩이 쉽지 않다.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특히나. 그래서 저도 이거 1% 잘라버리고 손익비 안 맞는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 보통 사람들이 예를 들어 종목을 두 개를 사요. 그리고 하나는 수익이고 하나는 손실이면은 이제 수익 나는 건 팔아버리고 손실 나는 건 이게 아까우니까 못 가져가는데 꼭 반대로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매할 때 항상 강한 종목은 더 끌고 갈
가려고 해야 되고 약한 종목은 더 빨리 자르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센 거를 매매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매매를 하시다 보면은 삼전 닉스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다른 게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 많이들 하시는데, 단기 매매 관점에서 봤을 때는 무조건 그냥 센 걸 계속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도 뭐 삼전, 하이닉스, 삼성전기 이것만 거의 매매하고 있고. 왜냐면 비중 자체도 다르고 비율도 물론 이쪽에 많이 네가 네. 포진되어 있지만은 다른 종목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10분의 1도 못 들어가잖아. 아, 그쵸. 비중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성공 확률도 그게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네. 인기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니까 100억씩 들어가지 사실 다른 종목은 10억 들어가기도 쉽지 않아. 맞아요. 10억도 못 들어가요. 10억도 못 팔지도 들어가요. 못해요. 인기가 정말 현명하게 매매를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 이게 그 종목을 하다가 뭐 어째 잘라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삼전 하이닉스는 자르려고 하면 그냥 한호가 내려서 다 팔아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다른 종목은 팔려고 해도 이거 약간 진짜 한 뭐 5억 이상만 들어가도 내놓으면은 뭐 3분의 1만 팔리고 떨어지고 이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손실도 크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센 것들 위주로만 매매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마지막 한마디 내가 생각난 게 있는데, 이거 좀 끌고 갈 수 있는 팁이라고 하면요, 내가 만약에 잡았던 종목이 만약에 1등이면요 그거 그냥 죽은 척하고 있잖아요. 그냥 버텨보세요. 그거 진짜 10% 수익 납니다. 예. 손절은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또 무조건 그냥 내려오는데도 버텨라 이건 아니고요. 이게 워낙에 못 버티신다고 하니까 본인이 1%만 먹고 빨리 팔아버린다는 거는 제 생각에는 종목 선정 자체에서도 자신감이 없다고 내가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은 본인이 사고 나서 많이 안 올라가는 경험이 훨씬 많다는 얘기거든. 네. 그러니까 1, 2% 주고 내려간 경험이 많으니까 아 이거라도 먹고 팔자, 이게 습관이 된 것 같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종목 선정을 조금 더 대장주에 집중을 해서 끌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훨씬 더 개선되지 않을까. 이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될 거고요. 예.